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권성동 의원의 체포 동의안엔 새로운 정황 증거가 담겼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1억 원을 전달했다는 통일교 관계자가 같은 자리에 있던 동석자에게 보낸 겁니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이를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첫 소식 양빈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던 권 의원은 체포 동의안 보고를 듣곤 바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체포 동의 요구서에선 권 의원의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정황이 추가됐습니다. 특검은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 최고급 중식당에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가 1억 원을 전달했다며 기존에 나온 정황에 더해 윤영호가 그 만남에 동석했던 사람에게 발송한 메시지 내역을 종합하면 피의자 권성동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여의도 중식당 그 자리엔 통일교 윤 씨와 권 의원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이 동석했습니다. 윤정로 당시 세계일보 부회장과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권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으며 돈이 전달된 시점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통해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를 동석자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새로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이 메시지 내역을 포함해 총 5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권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란 메모가 남겨져 있던 윤 씨의 다이어리부터 두 사람이 만나기 2시간 전 윤 씨의 부인 이모 씨가 찍은 현금 뭉치 사진도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이 씨는 통일교 세계본부 회계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서희건설이 김건희 씨에게 준 귀금속이 당초 알려진 3개가 아니라 7개일 가능성을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나토 목걸이 말고도 반클리프에서 또 다른 장신구 4개를 더 사놨던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파악됐습니다.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6월 나토 순방 때 김건희 씨가 반클리프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입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석 달 앞서 김건희 씨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장은 이 목걸이 말고도 반클리프에서 귀금속 4개를 더 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1월 초부터 석 달에 걸쳐 팔찌 2개와 귀걸이, 목걸이 2개를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200만 원대에서부터 5,500만 원대에 달하는 액세서리였습니다. 김건희 씨가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는 이 중에서 가장 늦게 구입한 겁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줄 때 추가로 구매한 다른 반클리프 장신구도 함께 건넸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김건희 씨가 이 회장이 산 것과 같은 종류의 팔찌를 찬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특검에 낸 자수서에서 2022년 3월에 목걸이, 4월에 귀걸이와 브로치 등 모두 3개를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4개를 추가해 모두 7개를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수서의 신빙성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검은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변호사가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했습니다. 박성근 전 실장 임명에 윤 전 대통령 부부 개입 있었나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변호사의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윤 정부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로 옮긴 뒤에도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의 보안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올백을 받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경호처의 문건엔 경복궁 낙서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이유로 적혀 있었습니다. 유정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김건희 씨가 디올백을 받았던 곳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출입자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당시 경호처는 이 사무실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사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없이 사저 지역과 코바나 콘텐츠 회사가 같은 여보세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코바나 콘텐츠를 지킨 게 아니고요. 제가 경호구역 지금 안에 경호 사진을- 활동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보안 관리는 대통령 부부가 관저로 이사한 후에도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2023년 12월 대통령 경호처가 작성한 정기 보안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경복궁 낙서 사건의 모방 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CCTV와 담당서 순찰 등 보안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VIP, 즉 대통령 자산이라는 이유입니다.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인이 선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의 과잉 충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부인이 민간인 시설에 사용하던 비어있는 사무 공간을 경호처가 국민 혈세를 들여서 경호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사회 통념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경호처는 JTBC에 해당 사무실은 경호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경호구역으로 지정됐다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데려올 전세기가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국 방식을 두고 한미 정부의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장 전세기에 타기 전까진 수갑을 채워두겠다는 미국 측의 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태우고 돌아올 비행기는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입니다. 모두 36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기종입니다. 내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현지 시간 10일 오전 미국 애틀란타 공항에 착륙해 일단 대기하게 됩니다. 정확한 미국 출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테크니컬한 거하고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1시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에서 귀국 전세기를 띄우는 걸 우선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잭슨빌 공항은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인 애틀란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귀국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애틀란타 공항에 전세기가 내리고 우리 국민들이 풀려서 이동하시는데 버스로 모시고 올 때 법 집행기관이 또 본인들이 또 고집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뭐 다시 손에 어떻게 뭘 이렇게 구금을 하고 그래서 저희는 절대 그런 걸 그렇게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300여 명 모두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 출국 방식입니다. 이 경우 강제 추방과 달리 대부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게 외교 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측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현지 시간 8일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지아에서 구금된 다수는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방은 출국을 강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미국을 떠나는 자진 출국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출국 방식을 놓고 한미 당국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날 이곳 워싱턴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구금된 300여 명의 우리 국민의 송환 방식을 놓고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대 남고생이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JTBC가 이 남학생의 범행 목적을 취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송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고등학생 A군은 귀가하던 8살 초등학생 B양을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간 A군은 B양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가려 했습니다.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했고 A군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근 CCTV로 동선을 추적한 끝에 A군을 자택에서 검거했습니다. 어제 경찰차 한 7시쯤 왔었어. 근데 한 10시 넘을 때까지 한 대는 그게 못.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군은 B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에 납치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했고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선 20대 남성 3명이 아이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도 있었습니다. 당초 허위 신고로 판단했던 경찰은 뒤늦게 이들을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JTBC 송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